반갑습니다. 사모님 먼저 형제입니다. 우리 수능 대비 유형의 모의고사 1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공개가 될 텐데 1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과 등급컷은 나중에 마무리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풀어봅시다. 우리 1번 밑줄친 기억부터 리을 같은 현상이 이제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현상인지 좀 찾아주시면 되는데 국내 한 의료회사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주사를 개발한 거는 사회문현상이죠. 기억은 사회문현상. 그 다음에 이 주사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 어떤 성분이 신체 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비만 유튜버가 이 주사로 70kg가량을 감량한 거는 이 유튜버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소화불량과 구토 증상은 이거는 인간의 생리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자연현상입니다.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불명확하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르는데 우리 리을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얘가 정답이죠. 3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경험적 차이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건 공통점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고요. 기억, 디귿, 사회문화현상은 확률의 원칙을 따른다.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 리을은 이제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2번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왔는데요. 갑이 너희들이 다니는 회사 중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 중이야 했더니 을이 병이 다니는 회사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비해 수직적으로 서열화 있대요. 수직적으로 서열화는 관료제죠. 그래서 지금 병이 다니는 회사가 관료제인 거고요. 을이 다니는 회사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비해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얘가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을이 다니는 회사가 탈관료제. 그래서 을은 A, 그래서 A가 탈관료제로 정해지는 거고요. B가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A는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에 용이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탈관료제는 달리가 틀렸죠. 그래서 둘 다 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둘 다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3번 B는 관료제는 업무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작고요. 답은 기억 디귿 2번이죠. 그 다음에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것은 관료제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이 좀 이제 싫죠 이런 문제. 봅시다. 자, 표는 문화의 태도 ABC에 관한 가불병의 진술과 채점 결과인데 옳으면 1점, 틀리면 빵점인데 응답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1점이래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점이 나온 거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점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1점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맞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게 맞으려면은 B가 타문화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가 자문화 중심주의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양성 분야에 기여하지 않죠. 얘가 틀린 건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점이니까 빵점이 되려면은 얘가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응답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건을 추가해야겠네요. 가나다는 응답 없음이 아니다. 추가해야겠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맞거나 얘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겠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뭐 이런 거죠. 1번 옳게 응답한 답변의 개수는 갑은 이제 2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 1개, 그 다음에 병은 2개라서 갑이 가장 많다고 할 수는 없죠. 동점이니까 2번 A는 뭔지 몰라요. 근데 자문화를 타문화에 이식하는 걸 당연시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옳은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얘가 이제 상대주의가 A가 되는 거죠. 이게 옳은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C가 상대주의가 아니라 A가 상대주의고. 4번 다에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대요. 그러면 얘는 C가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나에도 옳은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A가 사대주의라서 사대주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선진문물 수용에 기여한다가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번, 갑과 병이 모두 C에 대해 옳은 진술을 했대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죠. 응. 그러면은 이게 맞으니까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건 이제 C가 사대주의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A가 상대주의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가와 나의 모두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바라본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인데, 우리 A는 지금 갑이 틀려야 되니까 상대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왔는데요. 각각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우리 정리를 좀 해줍시다. 우리 갑부터 좀 보시면은, 갑은 고등학생의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장거리 통학의 고충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학 시간이 10분 미만인 집단 A와 30분 이상인 집단 B의 수업 집중도 차이를 분석한 영상을 시청했대요. 분석한 영상을 시청한. 요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시청한 거기 때문에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다음에 이후 땡땡 고등학교에서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시간 통학이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 밑줄. 그래서 얘가 면접법이죠. 그다음에 을은 대학생의 동아리 참여와 교우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밑줄 칠게요. 구조화된 문항 응답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얘가 질문지법이고요. 이후 땡땡 대학교 학생 40명을 동아리에 가입한 A 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B 집단으로 나누어 한 달 평균 학교에서 혼밥하는 횟수를 분석한 거는, A 집단과 B 집단 중에 지금 독립변이에 해당하는 동아리 참여가 한 집단이 있고 안 한 집단이 있죠. 그러면 지금 독립변이 처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얘가 실험법입니다. 사실 이 문제 만들면서 이제 은택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택이가 이제 우리 동아리의 홍보부장이거든요. 홍보부장인데 우리 동아리 한 100명 정도 돼요, 규모가. 근데 은택이는 이제 혼밥하는 횟수가 엄청 많아요. 맨날 이제 혼밥하죠. 그래서 꼭 이제 동아리 활동이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병은 대학생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땡땡 대학교에 잠입하여 6개월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기록했죠. 얘는 참여관찰법이고요. 이후 땡땡 대학교 학생 10명과 직접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직접 듣고. 얘가 면접법입니다. 1번, 갑과 을은 모두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은 실험법이죠. 실험법. 근데 실험법은 을만 썼기 때문에 모두가 틀렸고요. 2번,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질문지법, 실험법 모두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병은 갑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이제 면접법이랑 그다음에 참여 관찰법인데요. 병은 갑과 달리라 그랬는데 지금 갑도 면접법을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병과 달리 을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거는 면접법인데요. 면접법은 갑이랑 병이 썼죠. 을은 안 썼잖아.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갑과 병은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거는 문헌연구법인데요. 문헌연구법은 갑만 썼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을 이제 보시면은, 갑은 횡단보도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의 움직임이라는 주제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의 움직임. 얘가 지금 독립변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종속변이 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의 움직임. 주변인의 움직임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갑은 업무 만족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명목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아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100명을 모집하여 A집단에 80명, B집단과 C집단에 각각 10명씩을 내가 배치했던 것 같은데, 맞네요. 80명, 10명, 10명. 나는 이거 해설하다가 좀 웃긴 게, 내가 만든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거니까, 좀 그래요. 느낌이 이상해. 약간 내가 만든 거를 내가 잘 설명하냐, 이렇게 약간 검사받는 느낌이라서. 답은 A집단에게는 인터뷰는 연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고, 면접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B집단이 신호를 대기할 때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5초 전에 미리 움직일 것을 지시하였다. 얘네는 이제 실험의 조력자죠. 음, 음. 그래서 갑은 면접장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B집단은 A집단 8명과 함께, 그래서 이제 B집단은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한 거냐면은 B집단 1명과 A집단 8명씩 이렇게 이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넌 건데, 근데 얘네한테 5초 전에 움직여라. 5초 전에 이제 예측 출발을 하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C집단은 혼자래. 얘는 혼자. 그래서 이제 녹화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B집단 중 8명은 미리 움직였대요. 이제 여기서 8명은 미리, 그 다음에 2명은 미리 움직인 게 아니죠. 근데 C집단은 9명이 신호에 맞춰서 했대요. 그럼 이제 한 명만 신호랑 다르게 출발한 거죠. 그래서 가설을 수용했다. 자, 해봅시다. 자, 기억은, 가설은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측 출발을 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윤태가 맞아, 틀려요? 이러라고 낸 거예요. 틀렸어요. 왜냐면은 독립변이는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는 사람이 많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움직이냐거든. 음, 음.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이 아니라 건너는 사람이 어, 요게 예측 출발을 하는 이게 행동이죠. 틀렸고요. 2번 디귿은, 지금 디귿은 B집단이죠. 그래서 얘네가 실험 집단, 얘네가 통제 집단입니다. 디귿은, 디귿 어디 갔어? 직장인 100명은 조력자라서 표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을은 통제 집단이냐? 리을이 어딨어? A 집단은 통제 집단이 아니죠? 4번 C옷은 신호가 바뀌기 5초 전에 미리 움직인 게 지금 주변인의 움직임이잖아. 미리 움직임. 요게 실험 처치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의 연구는 요거 지금 실험법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거 맞고요. 니은 어디 갔어? 니은. 이 인터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다. 답은 4번. 이 문제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씨, 왜 이렇게 커? 얘도 우리 검토진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출제한 건지를 모르겠다. 이게 진화를 했네.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 그래서 의견이 또 갈렸어요. 갈렸는데 사실 제가 힘을 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냈으면 돼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찾는 건데, 이제 명목론 한 명, 실제론 한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1대1로 이제 갈렸는데,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이란 각 국가가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육하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인데,
가령 갑국이 x제와 y제를 각각 100개, 200개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30개,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면 갑국이 지금 더 잘 만드니까 교역 안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기회비용이 작은 을국이 x제를 생산하고 y제를 생산하면은 두 국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응?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얼핏 잘못 해석하면은 뭔가 혼자보다는 집단이 더 이득이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이고 이게 사회면은 뭔가 혼자 개인이 뭔가를 할 때보다 사회에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 실제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결국 각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제 공동체를 여기 밑줄 써요. 형성하는 것. 이거는 빼박 명목론이에요. 왜냐면 우리 사회 명목론에서 관련 이론 중에 이거 배웠죠. 사회계약설. 우리 사회계약설은 뭐야? 사회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실제로는 사회는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실제론이죠. 그럼 지금 얘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면은 형성이니까 만든 거죠. 얘는 빼박 명목론이에요. 그래서 기억.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맞고요.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비교의론이라는 게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개별 국가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잖아. 딱 이 얘기 보면은 이걸 실제로는 찾았더라도 이 얘기도 맞는데? 하면서 다시 돌아봤어야 돼요. 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에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건 실제론입니다. 넘어갈게요. 7번. 자, 지금 보시면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능론 갈등론인데, 자, A와 달리 B는 개인의 귀속적 요인을 간과한대요. 그러면은 B가 기능론이죠. B가 기능론이라고 했더니 틀렸어. 그러면 B가 갈등론이겠죠. A가 이제 기능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억이 1점이어봐. 1점. 그럼 아닌 게 맞은 거죠. 그래서 A는 기능론이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 갈등을 되면은 아닌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이 1점이면은 우리 가에는 갈등론이 나와야 되고요. 빵점이면은 가에는 이제 기능론이 나와야 돼요. 자, 1번 A는 기능론은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죠. 틀렸고요. 2번 B는 갈등론은 개인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귀속적 요인에 따라서 계층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3번 A와 달리 B는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특정 집단만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보고요. 4번 기억이 1점이라면 가에는 갈등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불평등 현상을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 이게 갈등론이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기억이 빵점이라면 가에는 기능론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균등 분배가 아니라 차등 분배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균등 분배가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게 기능론이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 요즘 이 하이문화 파트가 되게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푸셔야 되는데
조선 말기 남성이 긴 머리를 따 올리는 방식은 신체와 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었대요. 그럼 지금 이 기역은 조선 후기에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었으니까 조선 후기에는 주류 문화였죠. 근데 서양 세력의 조선 진술이 본격화되자 몇몇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은 서양의 편하고 세련된 머리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다수의 유교 사상을 부정했대. 어? 그러면은 얘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조선 후기에 반문화죠. 근데 시간이 지나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은 짧은 헤어스타일을 추구한대요. 그러면은 이 편하고 세련된 이 머리 문화가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현대 주류 문화로 바뀐 거야. 그다음에 장발을 하는 남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주류 문화였다가 하위 문화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역은 유교적 가치관은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비물질 문화고요. 2번 니은은 조선 말기 우리나라의 반문화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금 디귿은 하위 문화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반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4번 디귿은 조선 말기 하위 문화였으나 주류 문화였죠. 근데 하위 문화로 바뀐 거고. 5번 디귿과 달리 기역은 유교적 가치관은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니은에 해당하는 거라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땡땡 기업 노동조합은 자, 일단 노동조합 밑줄 체계적 조직이고요. 땡땡 기업이 직원들의 법정 휴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추가 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이게 지금 목표죠. 체불임금 지급이 목표죠. 이걸 주장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행동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개혁적 사회운동에 해당하고요. 국내 편의점 업계 1위 기업이 여름철을 겨냥한 홍보 포스터에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가 담긴 그림을 포함하자 SNS를 중심으로, 자, 밑줄 쳐볼게요. 몇몇 사람들이. 이거 조직이야? 조직이 아니죠. 얘는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목표를 바탕으로 한 얘는 지금 목표가 불매운동이죠. 다수의 행동은 맞잖아. 사회운동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고 또 노동조합의 사람들이니까 다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사회운동은 아니지만 답은 1번이에요. 2번 가는 사회체제의 전면적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혁명적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나에는 체계적 조직이 없습니다. 4번 가해 사례는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운동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5번 나와 달리 가해 사례는 자발적인 집단 행동. 얘도 자발적이죠. 강제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달리가 틀린 거고요. 답은 1번이었다. 자, 우리 10번을 넘어갈게요. 10번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려워 하시면 안 되죠. 모르는 거야. 현재, 그 다음에 가가 있고요. 나가 있고, 지금 상, 중, 하가 있는데, 자, 현재 T년은 표와 같은 계층 구성이죠. 그래서 A가 20, 5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ABC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T년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래. 이게 지금 T년이죠. 그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얘가 중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자녀 세대에서 하강 이동으로 나타날 수 없다. 가장 높다는 거죠. C가 상층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하층이 되는 거라서 순서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은 30, 50, 20 이게 총 100이 되는데
그래서 t 플러스 100년의 계층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상해서 나타냈대요. 그래서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다.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t년 대비 50% 감소하니까 하층은 10이 되죠. 그 다음에 중층은 t년 대비 20% 증가니까 얘가 지금 6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얘가 100%라고 하면은 얘가 30이 돼야 되죠. 나는 상층은 변화가 없대. 그럼 여기 계속 30이죠. 근데 중층은 60% 감소했으니까 5, 6에 30이죠. 30만큼 감소해서 얘가 20이 돼야 되고, 그럼 다 더해서 100%일 때 얘가 50%가 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지금 계층 구조는 얘는 다이아몬드형, 얘도 다이아몬드형, 얘는 모래시계형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인구는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과 여기서 말하는 100이 여기서 말하는 100보다 크다는 것만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은 가는 지금 상층이 그대로 30이니까 여기는 변화 없음이 들어오셔야 되고, 니은은 하층이 지금 20에서 50이 됐으니까 증가율은 20분의 30, 150이죠. 증가율은 150% 증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반대로 나왔고요. 1번 틀렸고, 2번 가는 다이아몬드형, 나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각국의 상층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죠? 100%였을 때 100명일 때 30명인 거랑 100명보다 컸을 때 30%는 이 100이 100%, 100명보다 큰 거니까 이 30도 30명보다 큰 거죠. 여기에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쓴 건 비율이잖아. 근데 전체가 100명이라고 치면은 얘는 100명 이상이죠. 100명 초과. 응? 그럼 100명일 때 30명인데 100명 초과일 때는 30 초과니까 인구수가 얘가 더 많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하층 인구에 대한 중층 인구의 비는, 얘는 이제 하분의 중인데 t년이 하분의 중은 2분의 5죠. 나는 5분의 2죠. 5분의 2에 2.5배 하시면은 2분의 5를 곱하시면 얘는 1이 돼요. 틀렸고요. 5번 나와 같이 변화할 경우 중층 인구는 20은 현재 하층 인구와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비율이잖아. 인구수는 알 수가 없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몇 시야? 유명 요리사였던 갑은 최근 한 요리 경쟁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대요. 이거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건 이제 경쟁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역할 행동이겠죠? 이전부터 동경의 대상이었던 국내 최고 호텔의 주방장으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원래 준거 집단이었던 거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갑이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를 바라는 갑의 부모님이 갑에게 해외 유학을 가라고 권유하여 고민에 빠졌다. 이거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역할이 어디 나왔냐면은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호텔로 와라. 근데 그 아들로서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도 역할이잖아. 그래서 유학을 이제 이게 기대 1이죠. 이게 기대 2니까 역할 갈등이 맞습니다. 2번 을은 자신이 원하던 대학원에 합격한 것도 보상이죠. 이건 이제 수험생으로서의 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땡땡 정년 청년 보좌관이기도 한 을은 땡땡 정당에서 대학원을 휴학하고 지역구 구의원으로 출마를 요구받자 고민에 빠졌대요. 얘는 역할 갈등이 아니죠. 응? 왜냐면 지금 기대가 하나만 나왔잖아. 구의원으로 출마해라. 응. 결국 갑은 정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대학원생으로서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1번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을 경험한 거 맞고요. 1번 갑은 을과 달리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요. 3번 기업과 달리 부모님과 달리 구의원은 성실이죠. 이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성취지위. 그 다음에 4번. 나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 해볼게요. 자, 대학원. 그 다음에 정당. 두 개죠. 얘는 을의 성취지. 그래서 을은 지금 대학원에 합격했으니까 대학생, 대학원생이죠. 그 다음에 청년 보좌관. 대학원생으로서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을의 성취지위의 개수도 두 개네요. 동일하네요. 문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제가 나중에 수정해 두겠습니다. 답이 4번이 아니게끔 제가 수정을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 답 1번 하시면 돼요. 5번. 갑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에서 예기사회를 경험하였냐. 여기 지금 예기사회라는 얘기는 없죠. 5번은 틀렸습니다. 이거 뭐 동일하다를 적다 정도로 바꿀게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죠? 청년 보장에 대한 을은 대학원을 휴학하고 구현을 출마 요구받자. 요구가 하나잖아.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갑시다. 문화의 속성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서 독서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성이 부각이 됐고요. 시험 기간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건 A가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갑은 A가 공유성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서 종업원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해. 이것도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니까 이거 공유성이죠. 그래서 식사 중 누군가가 종업원을 큰 소리를 부르면 너도 나도 인상을 찌푸리는데 최근엔 테이블마다 벨이 설치돼요. 이전처럼 종업원을 소리내어 부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금 이 벨이라는 물질 문화 때문에 지금 식당, 음식, 식사 문화에 영향을 미쳤죠. 얘가 전체성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을 모두 잘 발표했는데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발표 모두 A를 확인할 수 있었다. A가 지금 공유성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성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의뢰 발표에서는 B에 달해. 그래서 B가 지금 전체성이죠. 1번 가에는 문화는 구성원 간 사고와 행동이 동질성을 형성하게 해준다. 공유성 맞습니다. 니은 A는 전체성이 아니라 공유성이고요. 3번 A와 달리 B는 전체성인데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되기도 함. 얘는 변동성이죠. 4번 리을 A의 사례로 공유성의 사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과 달리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도 공유성 맞습니다. 답은 기억 리을 2번이고요. 13번 얘도 지금 사회변동이 나왔는데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는 질문 가를 통해 구분할 수 없고 나를 통해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해 A만 아니오라고 응답한대요. 자, 봅시다. 가가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 얘는 순환론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를 통해 구분할 수 있고가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에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가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A가 순환론이죠. B는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거 맞습니다. 디귿 다에는 모든 사회의 변동 속도가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아니오라고 응답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리을 나에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거는 진화론이죠. 근데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일탈이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일탈이론 A의 사례에 대해 차례로 발표해 봅시다. 추가로 오늘 배울 C까지 언급하면 추가 점수를 준대요. 갑이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범죄 기술을 배워 동그라미. 얘는 은퇴가 어제 배워 뭐였어? 차교. 그래서 갑은 A를 차교라고 본 거고요.
을 어린 시절 만화에서 못 말리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보고 배워줘. 근데 얘들아, 이거는 되게 심화라서, 이건 정말 초초초초 심한 내용인데요. 그냥 내가 욕심내서 한번 넣어봤어. 들어봐봐. 우리 차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행동의 학습에 주목을 하죠. 근데 여기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매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영화를 보고 범죄기술을 배웠다든지 그 짱구가 하는 거를 보고 배운 거는 차교가 아니야. 아무튼 그렇고요. 하지만 유독 엄한 집안에서 자라 부모님으로부터 도둑눈 취급을 받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도둑이라고 여겨 성인이 되어서도 절도를 계속하는 행위는 A와 C에 해당한대. 그럼 지금 여기는 낙인은 나왔죠. 차교는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병이 전교 1등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던 학생이 컨닝을 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 학교에 불을 저지르는 행위는, 얘는 1등에 대한 압박,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라서 머튼의 아노미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자를 내면화해서 2차적 일탈을 저질렀기 때문에 낙인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평가를 보시면은 병만 모두 옳게 발표했다. 그래서 A랑 C가 이제 머튼이랑 낙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B가 차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을은 A만 옳게 얘기했대. 그러면은 지금 을에서 나온 건 낙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가 낙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C가 머튼이겠죠? 갑은 둘 다 틀렸대. 그래서 A가 차교가 아니니까 A가 낙인이다라고 하셔도 돼요.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강조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2번 B와 달리 C는 머튼은 일탈의 발생 원인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B와 달리 C는 둘 다죠. 그 다음에 A, B 모두 상호작용, 학습에 주목하는 거는 차교예요. 차교. 4번 B는 차교는 일탈행동의 반복에 주목하는 건 낙인이죠. 답은 5번일 텐데 C와 달리 A는 낙인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대성학원 다닐 때 모의고사에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혼자 막 찾아봤어. 와,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진짜 존나 어렵죠? 존나 어려워. 진짜 이거 내가 내놓고 한 달 뒤에 내가 풀어봤는데, 와, 이거 어떻게 풀더라?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봅시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 B는 우리나라랑 동일한데 A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니까 A가 이제 부조, B는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다. 이게 보험이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게 T년,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30년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부조고 얘가 보험이죠. 근데 이건 지금 단위가 비율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채워보자. 지금 T년은 비수급자가 20이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 비수급자가 25야.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간 수치를 다 더했을 때 75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A랑 B를 더하면은 82가 돼요. 이 말은 7명이 두 번 더해졌다는 거잖아. 여기가 40, 여기가 28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두 연도에서 사회보험의 제도만 수급받는 인구가 동일하대. 그러면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 인구수는 아직 몰라요. 인구수가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 비율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30% 감소했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B라고 하면은 B에서 B-7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네, 아니 30% 감소했잖아. 30% 감소. 여기가 10이어야 돼요. 10. 이제 B가 10이야. 그 다음에 T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동일하대. 아,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 이 문제가 아니네요. 2회인가 보다, 2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70이 남죠. 그래서 그걸 공평하게 35, 35 이렇게 나눠 가시면 돼요. 미안해요. 2회 문제가 어려웠는데 1회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만 해당하는 인구가 동일하니까 얘랑 얘랑 동일하죠. 28이 35랑 같으려면은 여기다가 4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1번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있는 제도는 둘 다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주시면은 T년은 80이고요. T 플러스 30년은 지금 비수급자가 몇이야? 비수급자가 25죠. 그럼 얘는 75 곱하기 4분의 5니까 얘가 큽니다. T년이 작고요. 2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거 부조죠. 부조의 비율을 물어봤어. 자, 부조의 비율은 T년은 45%고요. T 플러스 30년은 47%죠. 작다 이렇게 하셔야 돼. 3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부조죠. 보험이죠. 보험. 보험의 수급자 수는 T년은 보험이 35고요. T 플러스 30년은 28 곱하기 4분의 5니까 7, 5, 35. 35로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대상자 선정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의 증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비율의 증가율은 지금 35에서 28이 됐잖아. 그러면은 35분의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얘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20%야. 얘는 비수급자 비율의 증가율 20에서 5가 됐으니까 얘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작습니다. 5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대비 부조분의 보험인데 부조분의 보험의 비율은 T년은 지금 부조분의 보험이 45분의 45죠. 1이고 얘는 T 플러스 30년은 부조가 47분의 얘가 35니까 얘보다 T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작은데요. 얘도 이제 이상하네.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풀이 과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47, 28. 다 맞는 것 같아요. T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와 얘가 같다. 그 다음에 T년이 지금 20이고 문제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해놓을게요. 넘어갑시다. 16번. 이건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왔지? 지금 절빈, 상빈이 나왔는데 땡땡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A와 B를 규정하며 T랑 T 플러스 1 모두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을 그릴 때 T년도 지금 상빈선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도 상빈선이 높은 거죠. 자, 땡땡국 국민 갑과 을은 T식이 모두 A에 속했으나 T 플러스 1기 최저생계비의 하락으로 인해서 A 가구에서만 탈출했대. 그러면은 최저생계비의 하락으로 탈출한 거니까 A가 절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이 A. 지금 둘 다 A에 속했으니까
원래 갑이랑 을은 다 여기 있었어요. 이게, 근데, 갑과 을의 소득은 변함이 없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갑의 소득이 항상 을보다 높대. 그럼 이제 갑의 소득이 여기 있겠죠. 그다음에 을의 소득은 여기 있겠죠. 근데 최저생계비의 하락으로 인해 갑은 탈출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 빈곤선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갑과 을의 소득은 변함이 없죠. 이게 갑의 소득이고 이게 을의 소득이라고 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응? 이게 지금 최저생계비야. 응. 그렇대요. 자, 1번 A는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고요.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죠. 3번 A에 해당하는 가구와 B를 모두 더하면 전체 빈곤율 아닙니다. 4번 갑의 소득은 T시기 최저생계비보다 작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시기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도 작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답은 5번인데요. T 플러스 1식이 갑과 을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죠. 그럼 중위소득은 여기 있겠죠. 이게 지금 2배라고 치면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작은 것과 그것보다도 작은 거를 더했을 때 중위소득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예시를 들어주면은 얘가 50이고 얘가 100이잖아요. 2배니까 얘가 49.99999고 얘네가 49.99998이어도 둘이 더해서 10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7번 넘어갈게요. 자,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면은 내가 각각 어떤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됐는지를 찾아보라 그랬어. 지금 A부터 D까지가 나오니까 A부터 D까지 찾아봅시다. A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 B와 난민인 어머니 C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B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대요. 그래서 B는 이제 장애인, 얘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A는 부모님이 겪은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계에 진출하였고 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을 위해 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적극적 우대 정책이죠. 그 법안을 발의했대요. 그래서 이제 A는 적극적 우대 정책을 발의를 했죠. 자, 결국 B는 취직을 했대요. 그 다음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통해 함께 입사한 D. 그럼 D도 장애인이겠죠? 근데 이 장애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D와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서 얘랑 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어. 1번 C와 D는 모두 선천적이냐? 여성은 선천적인데요. 얘는 알 수가 없죠. 틀렸고요. 2번 B, C 모두 중첩되어 있냐?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3번 기업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 맞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C, D 모두 적극적 우대 정책을 받았냐? 적극적 우대 정책은 얘네가 받았죠? 5번 A, B, C, D는 모두 노력을 했냐? 노력은 얘도 했고요. 얘도 했는데 얘가 안 했죠? C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뭐야? 왜 18번이 없어? 잠시만요. 드시죠? 우리 시험지를 보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졸라 웃기네. 자, 우리 시험지에서 18번을 다들 보세요. 수능 대비 1회. 이렇게 하는 건 또 진짜 오랜만이네. 지금 문화 변동이 나왔는데요. 잠깐 18번이야 얘들아. 18번 여기다 쓸게요. 자, 갑국의 지배적인 주택 형태가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 을국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지금 을국을 보시면은 음, 갑국의 주택 형태가 알려지긴 했는데 을국의 기술력으로는 갑국의 지배적인 주택 형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대. 그러면은 이 갑국의 주택 형태가 을국에 알려지긴 했지만 들어오진 못했죠. 실현이 불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이 주택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을국 정부는 갑국 건설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했죠. 그래서 얘는 직접 전파예요. 그다음에 자발적이죠. 그다음에 을국에서는 을국 주택보다 갑국 건설사가 지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을국 주택도 있는데 갑국 주택이 더 많은 거니까 얘네가 없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얘는 공존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전 갑국을 식민 지배한 병국은 병국의 제빵 기술을 갑국에 보급했대요.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지금 직접 전파고요. 그 다음에 병국의 제빵 기술은 오랜 기간 갑국에 자리 잡아 현재는 병국에서보다 갑국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빵을 찾는 것이 쉬워졌고 병국 국민들이 오히려 이 제빵 기술을 배우려 갑국에 방문하고 있죠. 근데 갑국의 원래 이제 문화유산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직접 전파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 갑국에서는 강제적이냐? 아니죠. 2번 을국에서는 간접 전파냐? 아니죠. 직접 전파죠. 3번 병국은 문화적변의 결과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했냐? 지금 병국에서 이 병국의 원래 제빵 기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배우러 갑국으로 간다 그랬지 없어졌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4번 을국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을국의 원래 주택이 있고 플러스 갑국의 문화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 갑국에서는 비물질 문화가 주택 이 제빵 기술이니까 물질 문화죠. 물질 문화. 얘도 지금 건축 기술이니까 물질 문화죠. 둘 다 물질 문화가 전파됐네요.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 이 글씨가 얘들 보이죠? 지금 이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인데요. 사회자가 지금부터 땡땡대학교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언급한 집단 다 밑줄을 쳐줄게. 땡땡대학교. 갑이 안녕하십니까? 갑입니다. 저는 몸담고 있는 교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지율 98%를 달성했대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희 과인 사회교육과 학생회 홍보부장으로서 작년까지 봉사했다. 을이 안녕하세요. 준비된 후보 을입니다. 저는 현재 교내 주식투자 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내 복지센터 더 소속된 집단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일단 갑과 을이 모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학교, 대학, 그 다음에 이건 경험이 있습니다니까 현재 소속되어있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는 또 맞겠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있으면니까 주식동아리, 그 다음에 교내 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죠. 그 다음에 2부 갑은 을이 학교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을 후보자님께서는 저와 같은 학과에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대. 그럼 얘도 사회교육과에 소속돼 있죠. 학과 학생의 선거에서 2번 연속 낙선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교생을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는 과 학생에 의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좀 언급한 거 다 밑줄 쳐놓을게요. 같은 학과, 그 다음에 학과 학생회, 그 다음에 여기 학생의 을도 언급했고요.
갑 후보자님과 달리 저는 교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환경단체 밑줄에서도 홍보부장으로서 각종 얘들아 소셜미디어는 이거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야.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니까 얘는 환경단체도 소속돼 있네. 1번 일부에서 나타난 공식적 사회기관은 대학교 사회교육과 두 개죠. 얘는 2부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 학교, 학과, 학생회 다 아니고요. 환경단체만 자발적 결사체죠. 한 개보다 많고요. 2번 갑이 소속된 얘들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조직은 이익사회야. 그러면은 지금 몇 개야? 두 개죠. 을이 소속된 공식 조직은 대학, 그다음에 복지센터, 사회교육과 환경단체 4개입니다. 4개보다 적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갑과 을이 동시에 소속된 공식 조직은 대학교 사회교육과 두 개인데? 또 있어. 없죠. 이거 한 개이다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오늘 되게 오류가 많네. 4번 2부에 나타난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학교는 공식적, 학과도 공식적, 학생이 비공식적,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비공식적, 그 다음에 환경단체 비공식적 3개고요. 2부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기관은 학교, 그 다음에 학과 2개죠. 뭐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2부에 나타난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내가 뭘 밑줄을 안 쳤나? 학교, 학과, 학생, 학생을 2번 셌나요? 학생회, 그 다음에 환경단체,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3개는 2부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기관 학교, 학과 2개죠, 2개 2개보다 이것도 2개만터로 바꿀게요. 진짜 미안해요. 오류가 되게 많네. 5번 갑이 소속된 공식 조직의 개수는 2개죠. 얘는 의 소속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죠. 자발적 결사체는 1개, 2개죠. 얘도 답이야? 얘와 같네요. 문제가 옳지 않은 것 아닐까요? 아무튼 제가 이제 문제는 좀 수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답을 찾는 과정이 이렇다. 정말 미안해요. 오늘 좀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20번. 표는 각국의 인구 구조변인데 TN 대비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에서 유선 인구 차지한 비율은 50% 감소하였고 유선 인구는 100%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표를 좀 작성을 해보시면은 T년 T 플러스 3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 자, 얘는 지금 노분의 U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얘는 총분의 부가 나왔어요. 얘가 2분의 3이고요. 얘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20분의 11, 얘가 5분의 4, 얘도 20분의 11입니다. 그럼 지금 U, 부, 노를 다 더해서 총이랑 같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거를 10분의 5로 바꾸면은 총 인구가 10일 때 유소년 인구가 3, 노인 인구가 2, 부인구가 5죠. 근데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감소했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총분의 U가 원래는 10분의 3이었는데 10분의 1점이니까 20분의 3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총이 겹치죠. 총 20 중에 유소년 인구가 3, 그 다음에 부인구가 11이니까 노인구가 6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유, 부, 노를 더해서 총이랑 이미 같네요. 그러면 얘는 20분의 유소년 인구가 4면은 부양 인구가 5고 부양 인구가 11이죠. 근데 T 플러스 30년 유소년 인구는 100% 증가했대. 그럼 얘가 6명이 돼야 되죠.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대. 그럼 얘는 40이니까 얘가 60이 돼야 되죠. 여기는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부양인구는 50% 증가했냐. 부양인구는 원래 22명이었는데 33명이 됐으니까 증가율은 22분의 11 하셔서 50% 증가가 맞습니다. 답은 1번. 2번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은 6명이죠. 얘가 T 플러스 60년은 12명이죠.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고요. 한번 T년은 고령사회냐? 얘는 10분의 2니까 20%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야. 틀렸죠? 4번 T 플러스 30년 대비 60년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은 얘는 5분의 3이니까 60이었겠죠. 근데 11분의 3이니까 잠깐만 이거 5분의 3에서 분수로 비교할게요. 11분의 3이 된 거고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3에서 6이 됐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했죠. 얘는 증가했죠. 그래서 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유소년 인구 증가율보다 작습니다. 5번 기억은 55냐. 노인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는 10 플러스 30년에 노분의 6이기 때문에 50이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금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오류가 되게 많네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등급컷은요. 1컷은 47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컷은 45 정도 나올 것 같고 3컷이 4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1회는 너네들이 요즘에 너무 어려운 실무를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실무보다는 난이도가 낮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시험에서 너네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출제를 해서 1회는 좀 쉽게 내봤습니다. 2회부터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가 육모, 구모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능도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는 중 정도 되는 시험이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문제는 16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10번, 8번, 6번, 5번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불러드린 문항은 한 번쯤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네. 제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